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글로벌 악재가 수그러지면서 국내 증시도 화답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1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들이 1,600억 원 넘는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기관과 개인의 매도를 방어해주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전망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살펴봤다시피 MWC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2016 MWC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7을 공개했고 G5도 공개가 되면서 시장도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갤럭시 S7이라든지 LG전자의 G5가 동시에 같은 날 공개를 됐는데요. 일단 편리성이 좀 더 보강되고 카메라 기능이 더 보강된 점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VR 기능도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에서는 더 이상 크게 발전될 것이 없는 만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신제품이 나왔지만 판매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향후의 판매량 추이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사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가상현실과 관련된 VR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VR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나타났고 시장의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테마가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향후 꾸준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VR 관련주들에 대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VR 관련주들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다시금 주춤하는 모습이었고 뉴욕 증시도 썩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선방을 했습니다. 다시금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한국 증시 선방한 이유가 있겠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금요일 증시를 일중으로 좀 관찰해 보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수급 개선이 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먼저 하락하지 않았던 원인으로 보면 그동안 나왔던 환율이라든지 유가 그리고 부가 관련 리스크, 글로벌 증시 변동성 증가 같은 기존의 악재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좀 부각된 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악재에 가려서 전혀 힘을 못 썼던 FOMC의 금리 인상 지연 같은 호재가 서서히 좀 힘을 받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막판 상승에는 수급 개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도 있지만 연기금의 오후장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인사 공백으로 매수에 동참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의 인사가 일단락됨으로 인해서 매매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시장 하락 시 다시 버팀목 역할을 할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기간의 러브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금요일 장에서는 소폭의 순매도를 나타냈지만 일단 코스닥을 매도하고 그다음에 코스피를 매수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코스피를 좀 매수를 좀 고려할 시점이 되지 않나 하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연기금과 외국인의 수급 개선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 환율이 7원 정도 오르면서 1,250원 선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아직은 원화 가치의 하락, 환율 상승 가능성이 좀 환율 하락보다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하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직도 좀 유지되고 있는 면이 있고요. 또한 국내적으로 본다면 북한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된 진영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 경기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좀 소수 의견이지만 한국은행 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환율 상승을 염두에 두신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 증시는 환율 상승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좀 시각이 좀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보이는데요. 그동안 증시가 급락하면서 환율 상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재료만 반영되다가 최근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수출 경쟁력 회복이라는 면이 좀 부각되고 있는 면이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율 효과는 일단 단기간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주들의 그런 실적에 바로 적용되기보다는 상반기의 실적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좀 느껴지는 요인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 가능성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요. 과거 통계적으로 외국인들은 환율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 순매수를 해온 것이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한 실제 환율 상승은 외국인들의 환차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가 유입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된다면 외국인이 정말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런 뭐 투자에 대한 그런 심리라든지 시각이 좀 변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의 매매 추이를 집중적으로 지켜보셔야겠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환율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수출주들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다시금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출주들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일단 먼저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리면 글로벌하게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으로 볼 때는 엔화 가치의 상승은 글로벌 자동차 섹터 내에서 일본 종목들을 매도하고 한국 자동차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롱숏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 자동차 업종 내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환율 약세에 따른 수혜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가 급증하는 그래서 대세 상승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즉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신규 자동차 구매 및 수요가 나타나기보다는 엔화 강세 또는 미국 내 경기 둔화에 따른 트럭 구매 수요 감소로 그에 따른 승용차 구매가 좀 회복될 가능성에 주가 상승이 그런 근거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차 업종은 수출주 내에서는 가장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강세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엔화 약세가 3년간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주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고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일본 자동차 업종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수출주보다는 비교 대상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수출주 내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주가 당연히 수출주 내에서는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하나 꼽아주시죠. 네, 이번 주는 여전히 기술적 반등의 연장 형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던 변수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지금 현재 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발 악재가 없다면 이번 주도 낙폭을 좀 더 만회하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전략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보유 전략 및 상승 시에는 일단 일부 현금화 전략도 병행한 것이 일단 좋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이상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일단 박스권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이마트를 좀 꼽아왔는데요.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PBR 0.6배로 절대 저평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최근의 트렌드인 PBR 저평가인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대형주 트렌드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절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철강이라든지 건설, 조선주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마트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1월 한 달간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작년과 뭐 다른 뭐 연휴 기간을 반영한다 해도 1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그 상반기 실적은 작년의 기조 효과를 바탕으로 인해서 성장이 좀 가시화되는 모습을 뭐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 전략은 현 시점에서 일단 저점 매수를 한 이후에 수급 개선이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좀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관심 종목 이마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